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오늘은 특집입니다. 알고 보면 쓸데있는 국뽕이 차오르는 잡학사전 특집입니다. 알쓸국잡이라고는 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 분야에서 잘 나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 몇 권의 책과 함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소개를 본인 소개 직접 한번 좀 부탁드려 볼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안인환이라고 하고요. 네, 25년째 이제 애널리스트 주식 방송에서는 좀 보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런 뭐 유튜브 포함해서 일반 채널은 지금 첫 출연 아, 새내기라서 그렇습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투자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보면 어쨌든 내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뭘 파도 제대로 파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그냥 뭐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하다가 틀려도 뭐 괜찮잖아. 근데 돈이 걸린 분들은 거의 뭐 목숨 걸고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들 굉장히 우리 저 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여러 분야에 이제 뭐 투자도 좀 하시면서 또 그 분야의 공부를 또 많이 하신 걸로 저희가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공부하신 내용들을 오늘 좀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쉽게 그리고 재밌게 좀 풀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아마 듣다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한 국뽕, 저는 이제 국뽕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아마 좀 차오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오늘 재미 포인트로 우리 정프로님과 네. 우리 안 선생님과의 네. 얕은 지식 대결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뭐 저보다 당연히 많이 아,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요? 네. 혹시라도 제가 의심 생기는 부분들 네. 뭔가 좀 아닌가 싶다 이러면 이제 바로 제가 또 공격은 들어가니까요. 좋습니다. 네, 준비 재밌을 겁니다. 지금 얕은 지식 대결, 얕고 넓은. 자, 그러면 우리 안 선생님과 함께 먼저 우리나라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밀떡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내용인데 네. 이 방산 쪽 있잖아요. 방위산업 쪽. 네. 네, 우리나라가 무기를 사실 굉장히 잘 만들어요. 특히 재래식 무기 쪽은 네.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방산 쪽이 올라간다. 이런 말 있는데 맞아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왜 방산이 뜨냐면 예. 그 지난번 트럼프 정부 때 500%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인청액해라. 근데 우리가 미루다가 증액을 안 하다가 네. 바이든 정부 넘어가서 우리가 합의봤거든요. 75%. 아, 75%. 네. 그다음에 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30% 이런 식으로 네. 해서 5년 동안 했는데 네. 지금 또 다시 비상해요. 트럼프가 또 500% 얘기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 말씀드릴 건데 좀 달라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주 방산. 그러니까 우리 무기는 이제 우리가 직접 챙겨야 되기도 하지만 네. 아마 이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상당히 이제 러시아 때문에 불안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면 뭐 105mm 뭐 155mm 뭐 이런 것도 엄청 쓰잖아. 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혹은 뭐 전차라든지 뭐 각종 아주 비싸지 않은 미사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많이 좀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방산도 좀 뜨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방산의 또 무기 만드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럼 말 나온 김에 그거부터 한번 먼저 살짝 한번 좀 여쭤보고 살짝 이제 말씀드리자면 예. 우리나라 방산의 3대 지금 수출하는 품목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K2 흑표 전차. 그다음에 전차요? 예, 네. K9 자주포. 음. 세 번째가 청궁2. 음. 요거는 펫3하고 똑같은 건데 네. 미사일 방어 체계. 아. 요렇게 세 개가 지금 수출 대박인데. 음. 근데 이제 전차하고 자주포가 생긴 모양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네. 탱크처럼 이렇게 생긴 건데 네. 전차는 지금 세계 최고가 미국의 에이브람스 M1A2 네. 전차랑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요게 이제 3.5세대 전차인데 네네. 요거랑 우리나라 K2 흑표 전차가 몇 세대냐면 3.5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능이 같아요. 네. 근데 전차랑 K9 자주포 차이점이 뭐냐면 전차는 직사포. 앞에 있는 적을 포탄을 날려가지고 직격하는 거고 네. 자주포는 40km 밖에서 곡사포 산 넘어서 쏴서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거. 네. 요게 이제 자주포라서 네. 이제 그 차이가 조금 있고 자주포가 좀 싸요. 자주포는 세계 최고가 뭐냐면은 독일의 PGH 2000. 네. 그러니까 뒤에 2000 붙는 건 2000년도 산이거든요. 네. 근데
성능이 우리 아까 얘기한 레오파르트나 에이브람스 그리고 PGH 2000이랑 거의 동일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드는 방산 수준이 네네네. 3.5세대 전차고, 근데 가격이 반값이에요. 이런 무기에 비해서. 네네. 그리고 이게 또 포탄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네.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 상황이다 보니까 포탄 공장이 팽팽 돌아가요. 우리는 잘 돌아가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세계 최고의 열화 우라늄탄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개발한 게 텅스텐 탄인데, 물론 열화 우라늄탄이 관통력이 더 뛰어난데 텅스텐 탄도 괜찮아요. 네. 근데 가격이 훨씬 싸고, 예를 들면 포탄 2,000발만 줘봐 했을 때 미국이 양산해서 주는 시간이 줄게 2년. 우리나라는 바로 다음 달에 바로 2,000발 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첫 번째는 가격 경쟁력. 네. 두 번째는 납기. 그러니까 레오파르트 전차 한 대 양산하는데 3년 8개월 걸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냉전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공장이 잘 안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런 방산 공장들이 네. 한 달에 뭐 한 대 만들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대치 상황이다 보니까 공장이 굉장히 잘 돌아가다 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 폴란드에서 원래 레오파르트를 채택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재래식 무기를 다 밀어주고 폴란드 무기고가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빨리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인 거죠. 납기를 제일 딱 납기가 맞춰줄 수 있다 빠르고 이거죠. 밤값이고. 가격이 싸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원래 미국이나 유럽은 기술 이전이라든지 현지 생산 안 하거든요. 유출될까 봐. 근데 우리나라는 현지 생산에 기술 이전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네. 기술 이전을 해주면 어떡해요? 못 만들어 근데. 기술 이전을 해줘도 못 만들어. 포탄 사가야 되고 네. 업그레이드하면 다시 또 우리한테 네. 또 요구해야 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가격 파괴처럼 관념을 깨트리는 거죠. 네. 절대로 기술 이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통념을 깨트리고 우리 기술 이전도 해줄게. 자신감까지. 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프린터 팔아서 앱손이 돈 벌지 않아요. HP가 프린터 팔아 돈 벌지 않아. 그럼 뭘 팔죠? 잉크 팔잖아요. 잉크. 계속 써야 되잖아. 네. 마찬가지로 이게 무기는 일종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허. 시스템 한번 거기 갖춰 놓으면 거기 들어가는 거 다 우리가 계속 우리가 팔아야 되고 팔수 또 있구나. 수리해주고 그거 관리해주려면 다 우리가 돈 버는 겁니다. 국뽕 차오른다. 네, 차 오르잖아. 네. 그래서 지금 사실 K2 흑표 전차 같은 경우는 세계 5대 전차 안에 들어가는데 예. 경쟁력에서는 1위예요. 지금 K2 흑표 전차가. 다 이제 모든 예. 걸 고려해가지고. 예. 근데 방산 기업으로 보면 네. 세계 1위의 방산 기업이 미국의 로키드 마틴. 로키드 네. 마틴. 뭐 1, 2, 3, 4위가 다 미국이에요. 보잉이 4위 뭐 이렇고 네네네. 그 뭐 제너럴 모터스 뭐 이런 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1등부터 10등 중에 한 3군데 정도 들어가고. 네네네. 우리나라 방산의 1위가 어디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세계로 보면 26위. 네네. 아직은 조금 그리고 갈 길이 있네. K2 흑표전차 만든 현대로템이 51위. 2023년도 발표. 뭐 매출 기준이에요? 그렇죠. 네. 매출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의 방산 강국 그러면 항공기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원하는 이제 하는데 네. 그게 4개국밖에 안 돼요. 전투기 엔진 전투기 만드는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전투기 엔진이 왜 중요하냐면 네. 전투기 엔진 시장의 1%만 점유해도 1%가 9조 3천억 원이에요. 1%가 그럼 900조 시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전투기가. 근데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영국. 러시아, 영국 못 만들어요. 영국 못 만들어요? 예. 영국 롤스로이스가 그 엔진 만들지 않아요? 다 그 로키드 마틴 거나 제너럴 모터스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전투기 랩터 22 같은 경우에 네. 엔진,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 만드는 건데 엔진은 제너럴 모터스 거예요. 그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번에 그 차세대 전투기는 KF-21 네네네. 그 F-35하고 똑같이 생긴 거. 네. 요것도 제너럴 모터스사 엔진 써서. 근데 우리가 이제 판매하려면 제너럴 모터스사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아. 근데 K2 전차나 K9 자주포는 100% 다 국산화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팔려면 우리가 멋대로 팔 수 있어요. 네. 단지 아이언 피스트하고 아이언 비전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이스라엘 기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언 피스트가 뭐냐면 대포가 날라오면 자체 요격을 해버려요.
이게 아이언 피스트고 굉장히 비싸요. 이 옵션 하나 다는데. 아이언 피스트. 예. 돌주먹 뭐 이런 거, 쇠주먹 뭐 이런 쇠주먹이네. 건가? 그렇죠. 그리고 아이언 비전이 뭐냐면 네. 우리가 원래는 바깥에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잔망경 내놓고 이렇게 보고 예, 또 뭐 병사들 지나가면 기관총 위에 올라가지고 예. 노출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딱 쓰면 음. 360도 위에 다 보여요. 그게 아이언 비전이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호주에 팔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파는 레드백 전차 4조 2천억 원 팔았는데 네. 요게 아이언 비전, 아이언 피스트 다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헬멧 같은 걸 쓰면 다 보인다고요? 고글을 쓰면 고글? 고글을 쓰면 우리가 이 전차 안에 있는데 사방이 그냥 3D로 다 보이는 거예요. 밖에 이제 하늘도 카메라- 보여요. 전통에. 그러니까 바깥에 카메라가 삥 둘러서 다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걸 이제 구현하는 거죠. 마치 VR처럼. 예. VR로 보는 거죠. 네네네. 바깥을.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차 안에서 바깥에 노출하느냐 노출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크고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인간이 만드는 네. 그 건물 빼고 물건 중에 제일 비싼 게 잠수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수함 도산 한창호 그 잠수함 한 척 하나오션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데 네. 한 척당 1조 3천억 원이에요. 잠수함이? 잠수함 한 척. 그렇게 비싸요? 디젤. 디젤 한 예. 3,000톤급 정도 되는 건가요? 예, 도산 한창호함 급. 근데 지금 사실 미국이 이 조선이라든지 이런 생산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미국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미국이 군함을 한 달에 몇 척 만들 수 있냐면 건조 능력이 한 달에 1.4척 만들 수 있어요. 미국이. 야, 그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한국한테 좀 손 내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우리나라 뭐 지금 조선소들이 지금 미국 군함들의 수리를 수주받아 갖고 그게 1년에 20조인가 그렇다는 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또 그 수리 관리 군함 시장이 커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배 조선 같은 경우에 네. 우리 200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우리가 세계 1위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국이 그 다음 쫓아왔죠.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든 간에 중국이 쫓아오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안 돼요. 근데 중국에 이제 쭉 뺏겼다가 근데 이게 배가 보통 한 척에 우리 유조선 같은 경우에 보통 400억에서 60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VLCC 되게 큰 거. 네, 네. 배는 이제 파나마 막스급, 수에즈 막스급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급이 있고 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고 수에즈 막스급이 좀 더 커요. 네. 여기 크기에 따라서 비싼데 배의 꽃은 뭐냐면 LNG선이거든요. 한 척당 3,500억 해요. 한 척당. 네. 그러니까 일반 배가 400억 하니까 네. LNG를 몇 척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력이 좌우되고 이번에 싹쓸이 했는 한국조선해양에서 암모니아선 36척을 싹쓸이 했거든요. 네. 이번에 수주를. 네. 근데 암모니아선이 한 척당 한 1,800억. 근데 잠수함은 1조 3천억. 그러니까 군함 한 척, 이지스함 한 척이 얼마냐? 5천억, 6천억. 옵션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은. 네네. 그러니까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한테 뺏겼다가 결정적으로 한 2년 전부터 우리가 다시 1위 잡고 있는데 조선이 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중국 LNG선이 태평양에 가다 멈춰버렸거든요. 고장났어요? 고장나지. 보통 어려운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3,500억짜리가 네. 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나라로 터닝해서 약간 비싸더라도 우리나라가 역시 잘 만드는 그 거예요. LNG 수송이에요? LNG 추진선이에요? 수송이죠. 이게 수송선? LNG선이 왜 비싸냐면 이게 배검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 기밀, 유밀, 수밀. 그러니까 UT 뭐 AT 뭐 이렇게 검사도 굉장히 까다롭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액화 기체를 담다 보니까 LNG를 액체로 액체로 만들어서 도움에다가 용기에다 담다 보니까 네. 세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초전으로 유지해서 몇 달을 가지 않습니까? 배로 수송하려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기술력이 상당히 필요하고 용접 결함 같은 것도 완벽하게 없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싼 거죠. 배 가격이. 이제 대신 이제 그거 LNG 탱크 안에 만드는 기술은 조금 이제 우리가 아직 좀 미흡한가 봐, 그죠? 그래서 맞아요.
뭐 예. 프랑스 기술 같은 걸 좀 사와서 하고 있죠 지금은. 그게 방산도 그렇고 이 조선 쪽도 그렇고 핵심 기술. 맞아요. 예,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엔진도 사실 그 저기 우리나라에서 많이 국산화 많이 되긴 했는데 네. 또 핵심적인 거는 또 외국 기술을 많이 빌려요. 음. 방산 쪽도 핵심 아까 아이언 피스트, 아이언 비전 또 다 이스라엘 기술이고 이스라엘 굉장히 비싼 개런티 주고 만들어요 사와요. 네네네. 예. 그 그렇죠. 아이언 뭐 저 비전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쓰고 또 전투기 같은 거 이제 헬멧 막 이렇게 쓰고 가잖아요. 네. 그거 이제 훈련이든 아니면 이제 실전 갔다 오면 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왜냐면 힘들 때. 6지 뭐 7지 뭐 이 정도 이상을 막 버텨내야 되거든요. 막 힘들죠, 속도 힘들죠. 막 뚫고 뭐 이러고 갑자기 네. 급상승하고 급하강 이렇게 어. 할 때 기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지럽죠. 네. 그런데 그 힘든 훈련을 마치고 이제 딱 땅에 내려와요. 네. 그리고 이제 헬멧을 딱 벗어. 그러면 이제 땀이 막 가득 차 있습니다. 땀이 많이 나죠. 네. 그럴 네, 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DR 플러스 더마 샴푸로 머리를 깔끔하게 이제 감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탈모 방지된다면서요? 왜냐하면 이제 헬멧 같은 거 많이 쓰면 탈모 오기 쉽거든요. 열이 이제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머리에 피가 쏠리고 그러면 그래서 탈모도 예방 좀 해주고 네. 예 그리고 두피를 또 두피가 약간 빨간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진정을 시켜주고 어허. 예 그리고 모발의 볼륨도 도와주고 또 모발의 윤기까지 네. 모발의 윤기가 얼마나 잘나면 이 강아지도 이걸로 이게 샴푸해 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윤기가 자르르 흐르니까 네. 그런 DR 플러스 더마 샴푸. 네. 예, 요거 여러분도 한번 만나보시면 좋은데 요게 약간 가격은 좀 있는 샴푸. 아 그래요? 네, 좀 그러면은 있어요. 어떡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영상 아래 있는 링크를 따라오시면 네. 매우 파격적인 가격에 만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대신 일당백 써야 되죠. 일당 써야죠. 그 정도는 하셔야지. 일당백 써야지 조금 더 네. 할인된 가격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나 네. 하여튼 그래도 제가 최저가로 만나실 수 있게 근데 준비를 좀 빠지고 했으니까. 난 뒤에 네. 하면 소용이 없어. 돈이 더 들어. 그러니까 네. 조금 있으실 때 네, 미리미리 미리미리. 탈모 증상 완화. 네. 그렇죠.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신경 써야 될 나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고백하지. 아니 그 샴푸를 쓰고 있는데 네. DR 플러스 더마 샴푸가 써보니까 향도 좋고 거품도 잘 나고 거품 잘 나. 좀 저자극에 뭔가 좋더라고요. 깨끗하게 네, 좀 네. 씻기는 직접 거죠. 쓰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저희 정도 되는 이제 아저씨들 사이에서는 적은 양으로 거품 잘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네. 한 번 눌러서 네.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야 또 이걸 난 거품으로 온몸 구석구석 딱 씁니다. 거기까지. 원래 그래요. 네, 한 샴푸는 방에. 끝나요, 우리는. 네네. 네, 그래서 DR 플러스 더마 샴푸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 링크 꼭 따라오시고요. 네. 자, 지금 일단 방산 얘기 조금 이제 시작한 겁니다. 한끼 근데 뭐 빼먹으신 게 우리나라 무기 최고다, 부지런함 최고다, 그리고 기술력까지 자신감 최고다. 근데 하나 더 있다고 하셨거든요. 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 두 더 가지 있는 거? 뭐 여러 개 많죠. 많이 더 있는데. 남는다고. 아, 그렇죠. 네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전투기 얘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여튼 전차, 또 뭐 자주포, 그다음에 잠수함, 예.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쭉 나왔고요. 그 자주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K9 자주포가 70%예요. 아, 70%. 예, 저작년에 60%고 작년에 70%. 아니 그게 그렇게 그 K9 자주포가 이렇게 국제적인 그 평가를 받게 된 게 그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10년 그때 연평도 그 폭격 사건 때 그때 뭐 입증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짜입니까? 야, 우리 진짜 박사님 뭐 진짜 모르는 게 없으시고. 아니 그런 이야기가 그때도 사실 거의 뭐 소위 말하면 박살을 낸 거죠. 우리는 몇 대 안 터지고 네. 북한은 해안포를 완전히 박살을 내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뒷얘기로는 김정은이 지침이 내려왔는데 도발하지 마라.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도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고 2019년도에 카슈미르에 인도가 K9 자주포를 10대 사가고 네. 파키스탄이 미국 그 중국제 SH-1 네, 자주포를 SH-1은 사거리가 60km란 말이에요. 근데 K9은 최대 사거리가 40km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더 뛰어나데 40대를 사가가지고 네. 도발을 한 거예요. 먼저 선제 공격을 했는데 파키스탄이 인도에 예. 근데 이런 사실 국지전은 뉴스에 안 나와요. 맞기 때문에. 네. 근데 잠깐 단편적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결과를 보면 딱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달에 네. 이렇게 한번 붙고 나서 다음 달에
인도가 100대 추가 주문을 해갔거든요. K9 자주포를 박살을 낸 거예요. 완전히. 근데 파키스탄은 그러면 중국제 SH-1을 추가 주문했냐? 안 사갔어요. 이걸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게 굉장히 큰 홍보가 돼서 실전이 그러니까 폴란드에 이번에 수출 대박 난 것도 네. 사실 이런 게 그러니까 인도가 많이 홍보를 해준 거죠. 네네. 우리가 이걸 사갔는데 뉴스에 엄청 많이 실린 건 아니지만 사실 그 무기 사는 사람들은 아름아름으로 어디 게 좋다는 걸 당연히 알 거고 무기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전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본 뉴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서로 싸우는데 이 전차나 자주포가 그렇게 큰 효력을 못 냈다. 왜냐 드론으로 박살을 냈다.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지선 씨 진짜 많이 하시네요. 이게 그러니까 최초의 개전 초기에 네. 전차가 60km 행렬이었어요. 러시아 전차 네.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크라이나에서 그 일론 머스크한테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페이스북으로 DM을 보냈어요. 스타링크를 우리한테 좀 지원을 해달라. 스타링크가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전 지구에다가 아주 촘촘하게 깔아놓은 저궤도 위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개전 다음 날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많이 가지고 있는 드론이 뭐냐면은 60만 원짜리 그 터키제 드론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터키제 드론에다가 폭탄 한 대씩 딱 실어가지고 엥 날아가가지고 러시아 전차 머리에다가 한 단씩 톡톡 떨어뜨리니까 60km 행렬이 멈춰버렸어.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1,500억짜리 드론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이 났는데 다 통화가 돼요. 휴대폰이 스타링크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군사 숫자 그리고 무기 체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기업이 방산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그 나라 국방력이다. 이번에 나온 게.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게 전차 무용론이거든요. 전차는 한 대 아까 뭐 100억 비싸면 400억 한단 말이에요. 400억짜리가 60억짜리 드론이 머리 위에 가가지고 떨어뜨리는데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그럼 K2 전차랑 K9 자주포는 여기에 속수무책이냐? 아까 말했듯이 3.5세대란 말이에요. 네. K9 자주포가 45억 정도 하고 K2 전차가 100억 정도 해요. 네. 그리고 뭐 레오파르트나 에이브람스가 20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옵션 붙이면 300억, 400억까지 떠요. 근데 재밍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드론이 날라오면 방해 전파를 쫙 쏴버리면 드론이 엥 추락해버려요. 그런 기술도 있구나. 요게 탑재가 돼 있어야 3.5세대예요. 아이언 피스트 이런 거는 좀 옵션이고. 그래서 사실 레오파르트 전차가 9대1로 이긴 영상도 있잖아요. 러시아 전차가 몇 세대냐면 2세대하고 3세대 전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터지고 9대를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탄이 날라오는데 바로 한 10m 앞에서 요격해버려요. 네, 포탄을. 네. 요건 어떤 방식이냐면 날라오는 포탄을 감지를 딱 하면 조그마한 미사일 날라가가지고 앞에서 터져요. 그럼 파편이 맞아서 이 포탄을 터뜨려버리는 거죠. 방어를 다 완벽하게 해버리는 거죠. 능동 방어 시스템, 한국말로. 근데 요런 게 이제 탑재가 됐는데 가격이 굉장히 싸죠. 네네네. PGH가 100억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K9이 이제 45억 하니까 네. 반값이죠. 여기 있고 아까 전투기 얘기 조금 돌아가서 네. 세계 최고의 전투기가 뭐냐? F22 F-22 랩터란 말이에요. 네. 요게 한 대에 얼마냐면 4,500억 하거든요. 우와. 근데 이게 그 시뮬레이션으로 그 수호기, 그 러시아 수호기랑 네, 소위 붙었는데 시뮬레이션으로 125대 빵 한 대가 125대를 격추시켜 버린 거죠. F-22가. 네. 근데 그 미사일이나 뭐가 125대를 격추시킬 만한 무장이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 이게 시뮬레이션 전투니까. 그러니까 뭐 상대가 안 된다는 상대가 안 되는 된다, 거죠. 이거죠.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다 저기 안 보이는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데 사정권 밖에서 그냥 미사일 쏴서 없애버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게 로키드 마틴 건데 오버스펙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너무 비싸고 이 정도까지 성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그레이드 약 한 70% 성능으로 낮춘 게 F-35거든요. 우리나라가 F-35 좀 도입을 했어요. 네. 근데 70% 성능인데도 세계 최강 F-35가 지금 전투기는 5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만든 게 KF-21 요게 F-35의 한 70% 정도 성능인데 생긴 건 F-35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가야 될 게 우리가 자체 엔진 만드는 거. 근데 요게 지금 예정되기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들고 있는데 2035년도 정도 개발 완료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했을 텐데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가 걸릴 거고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설령 2035년쯤 만든다 하더라도 아마 그 성능은 세계 최고 성능을 하기에는 아니죠. 조금은 어려운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재래식 무기들, 지상전 이런 거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또 전투기나 이쪽으로 가면은 또 많이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많고. 네. 그리고 근데 미국이 전투하는 패턴을 보면 뭐 토마호크 한 220발 여명의 아침 저 레바논 공습할 때 220발 먼저 쏴버리니까 뭐 전투기고 뭐 탱크고 다 폭파되고 이제 거기다가 지상군 투입 그러니까 F-22 날아가가지고 몇 개 폭격 몇 번 놔버리고 그 다음에 지상군 투입하는 패턴이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전투기 공중전으로 끝내버리고 투입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 외에 러시아가 2위인데 러시아부터는 전부 다 지상군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요게 또 최근에 이제 밝혀진 게 북한제 포탄이 굉장히 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사실 러시아가 열세였다가 북한이 무기 지원해주고부터 지금 다시 또 살아나고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푸틴이 김정은 찾아가서 이렇게 사이가 좋은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고 너무 맞아. 고마웠구나. 지금 서로 이제 협력 관계인 거죠. 네네네. 근데 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사고 싶은 무기 목록이 뭐냐 그러면 F-22죠. 네. 근데 안 팔아요. 미국이. 네. 근데 요거는 전투기가 날아가서 폭격을 놓는 건데 어차피 이게 조종사도 한 대 너무 비싸고 이게 만약 격추됐을 때 또 조종사도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하는 패턴이 뭐냐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요게 그러니까 아예 전투기가 가서 폭격을 놓으나 순항 미사일이 날아가서 거기에 때려버리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차가 얼마나 뛰어나냐면 5m란 말이에요. 오차가. 목표를 찾아가서 때리는 게 정확하게 때리면 한 대가 그 탄두 중량이 450톤인데 네. 그냥 건물 하나 주저앉혀 버려요. 450kg. 450kg. 토마호크가 또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사고 싶은 건데 2000년대 초반에 그 미국이 수출을 안 해요. 토마호크를. 네. 이게 순항 미사일이라서 산이 있으면 산도 돌아가고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 타고 가고요. 지상 30m에서 날아가가지고 굉장히 저공 비행해서 가다가 종말에 상승했다가 내리꽂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가 전투기처럼 운항을 하는 거예요. 미사일이. 그래서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식당에는 돈마호크는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할 때 됐잖아. 아 그럼 빨리 광고해요. 돈마호크 여러분 드신 다음에 뭐 드셔야 되겠어요? 깔끔하게 커피 드셔야지. 1kg 커피. 맞습니다. 네, 1kg 네. 커피 여러분. 깔끔하게 고기 드신 다음에 커피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콜라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맞아요. 네. 네. 1kg 커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 또 혹시 저녁에 드신 뭐 잠 안 올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또 디카페인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로 저녁에는 드시면 잠잘 걱정도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1kg 커피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1kg 커피와 함께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토마호크가 토마호크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 이제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에 토마호크 좀 파세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한 번도 판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토마호크를. 그래서 노 하니까 그럼 우리가 만들게. 네. 해서 만든 게 스펙이 똑같아요. 네. 현무 3. 현무. 네. 우리가 이거 전방에 지금 뭐 상당히 많이 배치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무 4 지금 최근에 이제 현무 5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현무 5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냐면은 그러니까 별명이 세계 최강의 괴물 미사일. 현무가 현무 5가. 그러니까 현무 3는 토마호크랑 스펙이
같은 거고. 네. 근데 좀 비싸요. 그러니까 토마호크가 좀 옵션들 다 해도 제일 비싼 가격이 25억 정도 하는데 한 기당. 한 기당. 네. 현무 3가 40억 해요. 오. 근데 중요한 게 안 파는 걸 어떡해요. 그렇죠. 근데 요게 최근에 조금 팔았어요. 현무를 아니 토마호크를. 토마를 2014년도에 영국에 75발 팔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호주한테 220발 팔기로 계약을 했고, 네. 그리고 일본한테 500발 팔겠다. 요건 지금 계약 중이고요. 근데 요 잘 보시면 일본, 호주, 영국은 워낙 맹방이니까 이거 보시면 좀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섬. 인도, 네. 미국, 쿼트 4개국. 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랑 네, 호주에 네. 파는 거죠. 중국을 포위한다 그죠? 예. 네, 진짜요.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이제 토마호크를 파는 건데 우리나라는 벌써 뭐 현무 3 자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현무 5까지 가게 된 배경이 뭐냐면 핵무기를 못 만들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물론 뭐 이번에 트럼프가 최근에 네. 알파노 만들든지 말든지 나 신경 안 쓰겠다. 네. 알파노 하긴 했지만은 근데 우리가 그래서 재래식으로 핵무기급을 만든 거예요. 그게 현무 5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해요? 얘가 현무가 탄도 중량이 8톤입니다. 8,000kg? 예, 8,000kg. 그렇게까지 8톤. 넣을 수가 8톤 탈 이거 1,000kg까지 상승해서 외기권까지 가요. 탄도네 그죠? 네. 탄도미사일. 네. 1000km까지 가서 마하 10으로 내리꽂아요. 마하 1이 속도가 얼마냐면 1초에 400m 가는 게 마하 1이거든요. 네. 우리 음속. 네, 네. 총알 속도가 얼마냐면 1초에 340m를 가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발사되는 초기에는 1600 예. 미터를 가는데 평균적으로. 그걸 다 평균을 내면 종말에 속도가 종말까지. 떨어지니까 평균 속도가 340m인데 거기에 딱 초당. 음속 좀 되네요. 초당 네네. 340m 네네. 정도. 그러니까 음속은 초당 400m. 음속이 초당 340일 텐데. 요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나누시죠. 네. 하여튼 그런데 이제 현무 5가 마하 10 음속의 10배. 네. 10배로 내렸건데 이게 우리가 E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V가 제곱이거든요. 속도의 제곱. 네. 음속은 340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총알 속도가 400m네요. 근데 이제 진짜 위치 에너지가 그 아주 저 대기권 높이까지 올라가서 1000km까지 올라가서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네. 사실 집속탄을 쓰는 게 2cm짜리 조그마한 집속탄을 가득 채우면 우리 아이언맨에서 보듯이 제리코 미사일 산 하나가 그냥 날아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천무 40발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만드는 거 40발들이 그 미사일 한 발당 2cm짜리 집속탄 가득 채우면 축구장 3대가 날아가요. 근데 천궁. 천무 그러니까 다중장 로켓 강철비 강철비 그렇죠. 그 40발짜리 네. 그것도 이번에 UAE랑 그 사우디 빈살만이 사가가지고 그 예멘의 후티가 계속 깔짝거리니까 하산 미사일 계속 날리거든요. 그 60만 원짜리. 그러니까 후티 반군 기지를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이번에 천무 사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막 많이 나가서 막 전쟁이 뉴스에 진행되고 많아요. 있군요. 예, 수출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역시나 이런 게 성능이 굉장히 좋고 가격이 반값. 납기가 빠르고 뭐 이런 거고. 근데 이게 천무 5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8톤의 집속탄을 가득 채우면 도시 하나 날아가요. 현무 5가. 그러니까 핵폭탄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재래식 핵폭탄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걸로 쓰지 않고 그 조금 문제가 뭐냐면 김정은이 평양 지하의 땅굴에 300m 땅굴 파고 땅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핵을 날리면 지하 50m까지 밖에 파괴가 안 돼요. 그래서 김정은이 못 잡아요. 근데 현무 5가 그러니까 아까 집속탄 안 쓰고 진짜 무거운 탄두를 쓰면 지진파를 일으켜요. 그래서 출입구가 다 무너져 내려요. 지진파가 생겨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사실 무서워하는 건 핵무기가 아니고 현무 5예요. 벙커버스터처럼. 벙커버스터예요. 이 무기 자체가. 그 지하로 엄청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무게 때문에 또 엄청나게 흔들리게 돼서 지진을 일으켜 인공지진을 일으켜서 출입구가 다 생매장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핵을 못 만들게 하니까 이쪽으로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그래요. 괴물로. 근데
현무 3 같은 경우에 언젠가는 여기서부터 좀 판매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아직 판매 안 해요. 네, 현무 5 같은 거 쏜다 그러면 이건 핵전쟁급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핵무기급이죠. 그러니까 이게 올해까지 8대 실전 배치하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게 수출이 안 된다 뿐이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방부에 파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방산 3대 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 네. K2 전차 만드는데,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방산 쪽에 2032년도까지 8년치 수주가 끝나 있어요. 어허. 그리고 LIG 넥스원이 이제 막는 거 방어 네, 시스템, 네. 요게 7년치가 끝나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방산 기업이 굉장히 잘 나가죠. 근데 그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세계가 더 이제 불확실성, 그렇죠. 위험해진 게 더 위험해졌다는 소리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무기가 이렇게 많이 각광받는 시대가 사실은 그렇게 행복한 시대는 아닌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분단 현실 때문에 목숨 걸고 개발한 거죠. 아 근데 근데 네. 이번에 사실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 네. 하산 미사일 60만 원짜리거든요. 네. 요거를 뭐 조합을 뭐 염초랑 뭐 포탄 그 화약이랑 지멋대로 조합하니까 사실 만든 사람도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 그게 무서워. 그래요? 그게 무서운 거고.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네. 다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날라오는데 네. 천발을 다 막아버리거든요. 자기들 말로는 뭐 99% 막았다. 근데 세계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는 한 95% 정도 방어하지 않았냐. 근데 요게 하산 미사일은 한 발에 60만 원이고 네. 아이언돔 한 발에 7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날리는 거죠. 아이언돔 다 소진하라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없냐? 우리나라도 있어요. 아이언돔이? 아이언돔은 없는데 네. 이게 이제 고고도는 사드. 네. 그러니까 40km에서 150km까지는 사드. 그리고 20km에서 40km 막는 게 바로 LIG 넥슨에서 만든 천궁2. 이게 2지 않습니까? 네. 그 1이 있거든요. 천궁1이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별명이 뻥궁이에요. 근데 2는 잘 만들었거든요. 초반에만 해도 뭐 그 만들기가 쉽지 않았겠지 뭐. 이게 기술력이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라오면 우리 아이언 피스트하고 똑같이 전방에서 터트려요. 네. 파편으로 네, 맞추는 네, 거죠. 네. 근데 파편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미사일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마하 몇이니까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뻥궁이다 뭐 놀리고 막 이랬는데 2부터는 고흥에서 2018년도에 18발 시험 발사했는데 18발 다 맞췄어요. 그 뒤로도 지금 3번 정도 시험 발사했는데 네. 한 발도 오발이 없어요. 다 그래요?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세계 최강의 이런 무기 방어 시스템, 원래 무기를 방어한다는 게 10배에서 100배 어려워요. 날라오는 미사일을 막는 게. 네, 그렇겠죠. 근데 지금 세계 최강이 뭐냐면 패3거든요. 패트리어트 3. 근데 양산이 지금 중단됐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 방산 산업이 그다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냉전도 끝났고 네. 굳이 이런 무기들을 오버스펙으로 많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길을 쓰고 만드는 거고. 미국에 상대할 나라가 없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네요. 그것도 있고 네. 이건 뭐 만들어봤자 이제 수출하는 할 때도 건데. 별로 없고. 예. 이게 수출이라는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지역 분쟁이 일어나면 수출이 일어나는데 네. 또 몇 년 동안 또 배고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전력기기 이런 쪽도 굉장히 강감받는 게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 전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전력기기 회사들이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데가 1970년도 만든 거를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전력망을.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교체 주기도 됐고 네. 구글, 엔비디아, 뭐 세계 MS 유수의 그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만들다 보니까 전력기기 수요가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일렉트릭이 미국 1위 회사인데 네. 감당이 안 돼요. 네. 변압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뭐 LS 일렉트릭 네. 그리고 전선 또 고압 케이블 뭐 현대 대한전선, LS 전선 좀 잘 나가요. 네. 주가들이. 근데 이런데도 수주가 7년치가 다 끝났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1위하고 세계 경쟁력 1위인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반도체로 조금 뭐 넘어가서 얘기하면 반도체의 슈퍼을 회사가 있어요. ASML사 네덜란드 회사인데 네네. 우리가
그 반도체를 지금은 만들려면 ASML의 노광 장비라 그러는데 네. 회로를 빗으로 새겨요. 이게 굉장히 짧은 DUV, MUV, DUV보다 더 짧은 MUV로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데 네. 요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ASML 뿐이에요. 한 대에 5천억. 장비 한 대. 네. 그러니까 얘들이 안 팔면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바이든이 중국 봉쇄 정책. 네. 그래서 압력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도 중국에 반도체 팔지 마. 근데 ASML에도 당연히 네. 중국에 팔지 마령이 나왔어요. 근데 중국이 선주문한 게 있어요. 7나노급. 선주문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줘야 되잖아요. 그거 만들고 있는데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ASML에서. 공장에서? 그거 중국에 납품할 7나노급 거기서 화재가 발생됐는데 말 그대로 의문이에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뭐 하필 시적절하게 화재가 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중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홍콩에 9나노급이 있어요. 한 대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7나노급 만든 수율은 굉장히 안 좋아요. 수율이 한 20%밖에 안 되는데 그냥 만들고 있어요. 근데 왜 미국하고 이해관계가 크게 걸리면 독일하고 그 러시아 사이에 노드스트림 거기도 파이프가 폭발 의문의 폭발이 일어나고 그 의문인데 증거가 없는 거죠.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의문의 사고 항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저희도 한번 의문의 저 클로징 한번 하고 의문의 클로징 갑자기 이렇게 네, 좋아요. 의문의 클로징 한번 하고 네. 지금 이제 방산 그다음에 반도체까지 살짝 넘어왔는데 워낙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어때요? 지금 이제 방산 얘기 좀 들었잖아요. 네. 국뽕이 참 잘 올랐습니까? 국뽕보다 어떤 네. 주식을 사야 되나 아이, 그 주식 생각밖에 사라는 안 얘기. 들었는데. 아, 주식 사는 얘기가 아니고 이만큼 이제 우리가 사실은 분단이란 아픈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이 만들어낸 어쩌면 사실 그렇게 뭐 아름다운 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했던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게 지금 어찌 보면 뜻하지 않게 꽃을 좀 피우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좀 됐다는 거고 네. 여튼 그래서 이제 이 방산만큼은 우리가 뭐 최첨단 전투기나 뭐 최첨단 잠수함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핵잠수함 이런 건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꽤나 중요한 무기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이야기가 좀 더 이어질 그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그 외 여러 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지식을 또 탑재하고 계신 우리 안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